자, 홍범도 흉상 철거의 주도자가 뉴라이트다. 결국 외놈들이 했다고 하는 게 맞는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육사 기념물 재배치위원회 실무총괄자가 뉴라이트인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사 안에 역사 교수가 뉴라이트 계열이었고 이식기가 홍범도를 공산주의로 몰아서 내세우자라고 하니까 홍범도가 타겟이 됐던 거네요. 결국은 육사 내부에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수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육사 기념물 재배치위원회 실무 총괄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여기다 이런 놈을 갖다 앉혔겠습니까? 누가 이분은 앉혔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고,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 현대사 부분에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뭐 그런 뉴라이트 건국절 사관이 담겼고, 박정희 정부와 재벌을 미화하는 부분이 늘었다. 박정희 어떻게 미화할 수 있지? 그리고 SNS에 박정희를 찬양하는 학자의 글을 공유도 했는데 그 공유한 글에는 뭐라고 써있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립군 토벌 사실이 100% 날조됐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 이를 가지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미친 새끼가 박정희가 자서전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진짜 일본 육사를 가고 싶어갖고 키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데 혈서를 써서 보내갖고 혈서 썼죠. 그 혈서를 보고 그 교수가 감동을 해갖고 나중에 입학 허락을 받았고 간도 특설대 가갖고 토벌대를 할 때 언제나 아침마다 토벌을 가기 위해서 기상나팔이 온다면 이거 씨 출전이다 이러면서 좋아했다고 하는 독립급 때려졌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가 자랑스럽게 썼어요, 지 자서전에다가. 본인이 자서전에 썼는데도 근거가 불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 이게 독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통일부 장관이 한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야, 통일부 장관이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이런 연병한 원래 대한민국 자체가 주권을 그러면 국민의 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야.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러면 주권 행사를 해야 될 국민은 누구고 안 해야 될 국민은 누군 거야? 강남 살아야 돼? 파라군 나와야 돼? 서울대 나와야 되냐고. 그런 국민만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행사하면 안 되냐고. 이걸 통일부 장관이라는, 물론 이 새끼가 정상적인 놈은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서만 또라이가 아니라 그냥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개또라이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새끼들은 쥐약을 아직 덜 처먹었거나 쥐약에 과도해갖고 뇌세포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 입장은? 정상적인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선별적으로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권을 뺏어도 된다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국가의 존립이 국민인 거예요. 반헌법적인 얘기를 그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헌법적인 얘기를.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 우리 세금 주고 이렇게 월급을 줘야 돼? 자, 가면 갈수록 부서마다 다 난리들입니다. 과기부가 기관 운영비를 삭감하라고 지시했대요. 이 삭감의 여파로 인해 갖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 국영 연구소들, 대형 연구소들이 문 닫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기부가 삭감을 지시를 내리자 지금 주요 대학들이 성명문을 내고 반발을 했는데요.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스텍, 고려대 총학생회, 그리고 서울대는 자연대 공대 학생회인데요. 서울대만
단과대 학생회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R&D 자금을 줄임으로 인해 갖고 국내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가동 시간을 줄인대요. 그러니까 전기세를 아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못 돌리게끔 비용을 줄인답니다. 이거는 대학이나 일산 연구기관들이 맞으면 필요로 하는 뭐 초고속 대용량 연산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고장이 났다든지 무슨 뭐 설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모자래 갖고 니네들 연구하지만 이제 시간제로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동 시간을 줄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년에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때 뭐 3조 4,500억 원인가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내년이 아니고 올해도 지금 뭐냐면 기관 운영비도 깎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 뭘. 그러니까 아예 연구를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천공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외국에서 연구해서 보고서 좀 우리 그것만 읽으면 그게 과학자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거는 와.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실력을 떨어뜨려가지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매국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진짜. 이건 국내에 있는 땅이나 무기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매국 중에서도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방산이 우수하다? 방산을 만드는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게 우수한 거지. 공장이 잘해갖고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노동자. 이 노동자들, 이런 것들도 보호를 받아야겠지만, 이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한 사람의 박사나 공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정과 사회가 그 사람한테 드리는 비용을 생각해 봐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린다는 거야. 그럼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못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부터 닭 튀기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고, 해외로. 기술과 인력이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한국에 있어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그럼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장 지금부터 삭감하라고 하는데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먼저 삭감을 해버렸다니까? 운영비도 삭감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인건비 정도 주고 연구할 그런 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있어야 하지, 연구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자, 복지부 쪽으로 또 가봐야 될 것 같아. 노란 버스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할 때 이동수단을 이 노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부가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 학교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약 파기로 인해서 버스 업계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 앞서서 우리 방송 애청자인 장종열 님이 지금 아이가 이 노란 버스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체험학습 못 갔다고. 오, 이게 현실이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 아, 다행일 수도 있어. 체험학습 한다 그래갖고, 잼버리 가갖고, 잼버리 답사기 같은 거 하면 어떡하냐고. 체험학습 가지 마. 그냥 케이팝 공연이나 해, 그냥. 대한민국에서 무슨 체험학습은 얼어 죽을 체험학습이야. 아무도, 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 것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부터 시설관리, 인력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해봐요. 이거 돌아다니는 데가 그냥 다 폭탄을 안고 있는 거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정부가 특히 최근 들어 복지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0.7까지 떨어졌대. 이대로 가면 2050년도 되면 우리 인구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30년 후면은. 지금도 한 달에 1,000명씩 줄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이제 출산 장려를 한대.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줄였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 가지고,
15조 원을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역대 최대로. 네. 그럼 얘들 왜 이러지? 어떡해. 뭐 젊은 부부들한테 뭐 해줄라 그러나? 아니면 표 얻으려 그러나? 봤더니 네. 한 70만 원, 80만 원 받던 그 양육수당을 100만 원으로 올려주는 거. 네. 그 다음에 1년 육아휴직 하는 거를 1년 반에서 2년 동안 할 수 있게 보조금 더 주는 거. 뭐 요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낳았을 때 뭐 분유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로 해갖고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은 다 해봤자 증가액이 몇백억 수준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9조 원이 늘어난 세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네. 아이 있는 가정에다가 집을 살 수 있게끔 융자를 해주는 걸로 구조를 잡은 거야. 그럼 이게 출산 장려 대책이야? 부동산 장려 대책이야? 이게 개사기잖아요, 따져놓고 보면. 15조 원, 뭐 15조 6천억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9조 원이 네. 아이 가진 하나이 가진 또는 신혼부부들한테 집 사는데 빚으로 보조해 주는 거야. 대출로 보조해 주는 거야. 그거 해놓고 비용을 늘렸대. 복지비를 늘렸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돈인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지원하는 거를 명목만 살짝 바꿔가지고 복지비로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용을 해놓고 네. 결국은 부동산 업자들 살려주는 정책으로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합니다라고 프레카드를 쳐 붙이고 자빠졌다는 거지. 어쨌든 이 노란버스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이 노란버스는 사실 법제처가 유권 해석으로 일반 전세 버스 타는 게 이제 학생들이 이거 불법이 되면서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제처만 아니었으면 이런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수백 소송전이 안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문제가 커지니까 정부에서는 단속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백지화 선언을 했거든요. 아니, 백지화가 아니고 단속을 안 하는데 당분간. 백지화가 아니고 단속을 안 하는데. 그냥 불법으로 타고 다녀라. 정부가 불법을 조장한 거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듣고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야씨 노란버스 아닌데 노란버스 아닌데 이거 계약해갖고 했다가. 문제는 학교가 대박 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취소해버리면 그러면 그 버스 회사에서는 아니 계약을 이만큼 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게 말이 돼요? 소송전으로 간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학교 측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루에 출퇴근하고 뭐 주말에 어디 야외 활동 갈 때만 쓰더라도 내가 니네들 비용을 다 줄게. 한 달 비용을 다 줄게. 우리 전용 버스로 계약해. 그럼 하지. 근데 그 버스들이 그 학교 전용으로 있냐고. 아침 저녁에 통근시키고 나면 점심 때는 관광버스 하거나 아니면 어디 전세버스 해가지고 근거리 가갖고 보러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주말이면은 장거리 묻지마 관광 뛰어야 되고. 근데 그런 데다가 500만 원, 600만 원 들여갖고 설비하라 그러면 당장에 생업이 힘들고 또 어린아이 아닌 일반 사람들 태웠을 때 이게 또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체험학생 하는데 갑자기 노란버스만 타라고 하면 어떡해 도대체. 법제처가 도대체 뭐 하는데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실적에 눈이 멀어서 또는 윤석열이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일해갖고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더 많이 해왔습니다. 라고 오버지를 떨다 보니까 일이 점점 더 엉망진창으로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소송전 해가지고 학교가 뒤집어 쓰면 그거 법제처가 물려줄 거야? 아니잖아. 학교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법제처 지금 처장이 윤석열 친구 아닙니까? 어딜 가나 어디가 윤석열 친구. 그 사람이 서희처 응? 라는 말도 있고 하는 그 처장이라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뭔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주목받을까봐 실적이 아쉬워서 또 오바질 하다가 또 이렇게 똥볼을 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서희초 지금 그 갑질했었던 경찰하고 검찰 수사원으로 지금 끝내려고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 사람 둘이 그렇게 갑질을 해갖고 그걸로 다 뒤집었을 상황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뒤에 더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누가 튀어나오는지 봅시다.
국회의원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작가님 누구한테 들어요? 어? 이런 걸 누구한테 들어요? 난 모르는데. 아,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야. 내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열받네요.